자, 우리 오늘은 개념원리 36페이지에 자, 항등식 내용을 좀 배워보려고 해요. 자, 나머지 정리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요. 자, 항등식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야. 그치? 자, 기본 등식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죠. 자, 등식은 등호로 자, 연결되어서 좌변과 우변의 값이 같음을 자, 표현하는 식을 등식이라 하고, 자, 등식의 정리에는 뭐가 있었더라? 항등식과 그렇지, 방정식이라는 게 있었어. 자, 항등식은 뭐였었어?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야 라는 거 배웠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방정식은 그 미지수의 값에 따라 어떤 등식이 성립하지도 하고 성립하지 않기도 하는 거. 그래서 그 등식이 성립하게 만드는 미지수를 찾는 것을 방정식을 푼다 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장등식이라는 건 자, 문자를 포함한 등식에서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그 다음 방정식이라는 건 뭐야? 문자를 포함한 등식에서 문자에 특정한 값을 대입했을 때, 그치? 그때만 성립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 한다라고 했었어. 그래서 항등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뭐였었냐면 자, 0 곱하기 x는 0의 형태. 그치? 자, 그래서 x의 자리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이러한 등식을 우리가 항등식이라 했었고, 그쵸? 그 다음에 방정식은 5x 플러스 7은 12라고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여기에 x의 자리에 1을 대입하면 얼마? 그치? 좌변 12, 우변 12가 되면서 등식이 성립하지만 자, x의 자리에다 0을 대입했을 때는 좌변은 7이 되고 우변이 12가 되면서 등식이 성립하지 않게 되어버리죠. 그쵸? 그래서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방정식이라 한다. 그래서 중학교 때 선생님 항등식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라고 하면 어떻게 가르쳐 줬었냐면 식을 쫙 다 정리를 했을 때 좌변의 모양과 자, 우변의 모양이 같아지면 얘를 항등식이라 할 수 있어 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걸 조금 자세하게 배워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자, 항등식의 여러 가지 표현 요건 좀 알아두세요. 사실 이제 문자의 의미적으로 사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x의 값에 관계없이 그지? x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건 뭐야? x에다 뭔 수를 대입해도 걔가 뭐가 되든지 간에 그치? 항상 성립하는 등식 또 모든 x에 대해서 그죠? 성립하는 등식 같은 뉘앙스인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임의의 x에 대해서 임의의라는 건 뭐야? 그치? 특정되지 않은 불특정이야. 그치? 내가 지나가다 너! 하고 툭! 해서 너 이 등식에 들어가봐! 라고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임의의 x에 대해서도 어떤 x의 값에 대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자, 요게 전부 다 어떤 x라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거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항등식의 성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이 좌변의 모양과 우변의 모양이 같아요가 되는 이유인데요. 자, 한번 볼게요. 가장 기본형. 자,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등식이 x라는 문자에 관한 항등식이 되려면, 그죠? 요 x라는 문자에 관한 항등식이 되려면 요 a와 b가 어떤 조건이어야 되겠니? 인 거야. 사실 우리는 직관적으로 요 A와 B가 0이면 될 것 같아. 그치? 자,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는 거지. 그럼 얘가 항등식이 된다라는 것은 요 X의 자리에 뭔 수를 다 대입해도 다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자, X에다 0을 한번 대입해도 성립해야 될 거야. 그러면 0을 대입하면 뭐가 되겠어? B는 0이야. 이렇게 B의 값이 0이 됐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죠? 야, 이게 항등식이라면 X의 자리에다가 1을 대입해도 되지 않겠니? 돼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x에 1을 대입했다. 그럼 a 플러스 b는 0이야. 그런데 위에 우리가 구한 식의 형태에서 b가 0이잖아. 그럼 당연히 a의 값도 뭐일 수밖에 없어. 0일 수밖에 없겠지. 그치? 이렇게 예상은 했지만 요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등식이 x라는 문자에 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x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 그리고 옆에 상수항에 이 숫자들이 전부 다 어때야 되더라? 0이어야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장이 되어서 바로 나온 게 뭐냐면 그렇다면
좌변의 식의 형태는 ax 플러스 b야. 근데 우변의 식의 형태는 cx 플러스 d야. 그러면 이 식이 x에 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a, b, c, d가 어떤 관계를 만족시켜야 될까요? 또 궁금하잖아요. 그쵸? 자, 그럼 얘도 선생님이 얘기했던 야 좌변의 모양과 우변의 모양이 같아야 돼. 다시 말해서 자, x 앞에 개수인 a하고 c가 같아야 돼. 그 다음에 상수항인 b와 d가 같아야 돼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얘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파고 들어가 보면 선생님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냐? 자, 우변에 있는 cx 플러스 d를 좌변으로 이항을 시켜볼게. 그러면 ax 플러스 b 마이너스 cx 마이너스 d는 0 이렇게 될 것이고, 자, 동료한끼리 정리를 하면 a 마이너스 c의 x 플러스 b 마이너스 d는 0. 자,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이 앞선 요 식에서 이 식이 x에 관한 항등식이 되려면 어때야 된다고? x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도 0이어야 돼. 그리고 요 상수항도 0이어야 해 였었잖아. 그러다 보니 a하고 c하고 서로 어때야 되고 같아야 하고 b하고 d하고 서로 같아야 되더라. 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 이게 꼭 1차식에서만 성립되나요? 만약에 어떤 2차 이상 일반적으로 ax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식이 있을 때 이 등식이 x에 관한 항등식이 되려면 그러면 a, b, c의 조건은 어때야 될까요? 그치? 궁금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똑같아. 얘는 x라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x에다 뭔 수를 대입해도 성립해야 돼. 그치? 그럼 x에다가 뭐? 0을 대입해도 성립해야 되겠네? 똑같은 구조로 가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c가 0이 되지. 그치? 자, 이번에는 x에다가 그럼 1을 대입해도 성립하지 않겠어?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0이니까 그냥 없는 채로 쓸게요. 또 뭐 x에다 만을 대입해도 되지만 굳이 2를 그렇게 크게 키우지 말고 자, x에다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a 마이너스 b 자, c는 0이니까 이것도 성립해야 돼. 그래서 이 두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을 연립을 했더니 자, 2a는 0이 됐고 a는 얼마? 0이 됐고 그러려면 b도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돼. 익히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얘가 2차 이상의 어떤 다항식이 된다 하더라도 자, x제곱 앞에 개수도 0 x 앞에 개수도 0 상수항도 모두 0이어야 되겠더라. 그러면 여기에서 a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bx 플러스 c와 d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f가 같다라고 놓았을 때 자, 이 식이 x에 관한 항등식이 되려면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그쵸? x제곱 앞에 개수인 a와 d가 같아야 되고요. 자, x 앞에 개수인 b와 2가 같아야 되겠고 상수항인 c와 f가 같아야 되겠더라라는 사실을 익히 이제 예상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 부분이 우리 이제 배웠었던 이 항등식의 성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미정계수법 한번 볼게요. 자, 미정계수법. 자, 미정계수라는 것은 뭐야? 정해져 있지 않아. 뭐가? 어떤 식의 계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은 계수를 찾아내는 방법을 우리가 미정계수법이라 합니다. 그런데 자, 미정계수법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대요. 뭐예요? 첫 번째가 계수비교법. 두 번째는 수치대입법. 자, 그럼 계수비교법은 사실 우리가 딱 그 문장 자체에서 이게 뭔 소린지 바로 탁 필이 오지. 뭐야? 계수를 그지? 좌변과 우변에 있는 계수를 비교해가지고 미정계수를 찾아내는 방법인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수치 대입법 뭐겠어? 필이 딱 오잖아. 수치. 어떤 숫자를 대입해. 왜? 항등식은 뭔 수를 대입해도 성립하는 등식이라며. 그러니까 적절한 숫자를 내가 그 등식에 대입함으로써 어떤 미정계수를 찾아내는 방법을 수치 대입법이라 한다. 이렇게 자,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은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계수비교법, 두 번째는 수치대입법.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예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요거 가지고 선생님이 풀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등식 A에
x-2 플러스 b에 x-3은 x. 자, 이런 등식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하는 a, b의 값을 정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럼 이제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어때야 돼? 첫 번째, 뭐 두 가지 방법 다 써볼게, 선생님이. 자, 개수비교법을 써보자. 자, 그러면 일단 뭐 우변은 특별히 내가 정리할 게 없잖아요. 그죠? 자, 좌변 정리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좌변 싹 정리하면 얼마지? ax-2a 플러스 bx-3b 이렇게 되니까 자, 동료한끼리 묶으면 a 플러스 b의 x 마이너스 2a 플러스 3b 이렇게 되겠고 자, 우변이 x 이렇게 됐단 말이야. 자, 그러면 개수비교법 뭐 내가 식을 정리했을 때 x 앞에 개수가 뭐지? a 플러스 b네. 자, 우변의 x 앞에 개수가 뭐지? 1이네. 그렇다면 얘가 a 플러스 b가 1이 돼야지 되겠구나. 그 다음 상수항인 마이너스 2a 플러스 3b가 자, 우변에 있는 0과 같아야 되니까 2a 플러스 3b가 0이구나. 이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a, b가 바로 이 식을 x에 대한 항등식으로 만들겠구나 라는 거 바로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고 요거를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자, 이제 a, b의 값을 구해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수치대입법. 그럼 수치대입법이라는 건 쌤이 뭐라 그랬어? 적절한 수치, 값을 x의 자리에 대입함으로써 미정계수 a, b를 찾아내는 방법. 자, 그러면 사실 여러 가지 방법 다 집어넣어도 돼요. 뭐 아무거나. 그지? 왜? 항등식은 다 집어넣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영리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원하잖아요. 그러면 봐봐. 내가 a를 먼저 구하고 싶은 거야. 응? 그러면 이 b가 섞여 있는 항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잖아. 그지? 그럼 이 b가 있는 항이 없어질 수 있도록 x의 자리에다 뭘 대입해볼까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렇지. b 옆에 곱해져 있는 이 시계값이 0이 될 수만 있다면 이 항이 몽땅 사라질 수 있겠네. 요걸 예상할 수 있겠죠? x가 얼마? 3. 그렇지. 그러면 내가 여기에 야 x의 자리에 3을 한번 대입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좌변은 자 3을 대입하면 a 곱하기 1. 그죠? 그 다음에 b 곱하기 x-3에 x의 자리에 3 대입하면 0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우변에 x의 자리에 3 대입하면 3. 바로 a가 바로 나오죠. 그죠? 자, 이번에는 야 그럼 이번엔 b 좀 구해볼까? 그러면 b를 남기기 위해서 뭐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치? 요 항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지. 그러려면 x에다 뭘 대입해? 그렇지. a와 곱해져 있는 이 x-2라는 식이 0이 되게 만든 x를 대입해보자. 그럼 x에다 뭘 대입하면 되겠어요? 2를 대입해보면 되겠죠. 그쵸? 오케이. 자, x에다 2를 대입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은 0이 됐겠고 자, 두 번째 항은 b 곱하기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됐겠지? 그러면 2가 됐어. 그럼 여기에서 b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찾아내는 것을 우리가 수치 대입법이라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39페이지 자, 필수 예제 1번 문제 보면서 한번 또 문제를 익혀가도록 합시다. 자,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자, a, b, c의 값을 구해보세요. 자, 1번 x-1에 x제곱 플러스 ax-3은 x세제곱 플러스 b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c 이렇게 되더라. 그쵸? 자,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개수비교법을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자, 좌변 한번 쫙 전개를 좀 해볼까? 자, 그럼 이제 x항을 여기 있는 우변에 있는 세 항과 쫙 전개를 했더니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됐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뒤에 있는 세 개의 항과 쫙 전개를 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이제 동류항 정리할게요. 그럼 x세제곱에 자, 얘는 얼마요? a-1의 x제곱 그 다음 x 항 정리하면 a 플러스 3의 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고 우변 x세제곱 플러스 b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c 이렇게 되더라. 그쵸? 자, 그럼 이제 우리 개수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차 함계수 a-1과 자, 우변에 있는 b가 똑같을 거야. 그지? 또 1차 함계수 마이너스 a 플러스 3과 마이너스 2가 똑같을 거야. 그래서 둘 다 마이너스 빼고 그럼 a 플러스 3과 2가 똑같을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상수항 한번 비교해보자. 플러스 3과 우변에 있는 상수항 c가 똑같을 거야. 그러면 자, c의 값은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두 번째 관계를 통해서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겠고, 자, 첫 번째 식의 a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b의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걸 알겠지? 고로 여기에서의 답은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2, c는 3이 되더라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쵸?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자, 2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가 a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플러스 bx의 x 마이너스 2 플러스 cx의 x 플러스 1. 자, 이러한 관계를 만족하더라. 자, 여기서 a, b, c의 값을 구해보세요. 그럼 이 또한 여러분들 자, 우변에 있는 식을 쫙 전개해가지고 좌변과 개수 비교를 통해서 개수 비교법을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를 전개하기에는 상당히 그치 귀찮아. 그지? 그리고 얘네들이 적절히 어떤 x, y 1차식의 고배 형태로 인수분해가 된 것들이 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얘는 수치대입법을 이용해서 미정계수를 구하는 게 훨씬 편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내가 자, a를 한번 구해보고 싶어. 그러면 b와 c가 한 번에 없어질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 그치? 그러면 b와 c를 한 번에 없앨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가만히 봤더니 말이죠.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항에 x라는 인수가 공통으로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x라는 인수가 공통으로 들어있으면 야, x의 자리에 0만 대입하면 요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이 날아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x에다 0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좌변은 마이너스 2죠. 자, 우변은 a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됐겠고, 자, 요 항과 요 놈에 의해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항은 날아갔을 거야. 그럼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2니까 a의 값은 얼마? 1. 이렇게 구했겠지. 그치? 자, 그런 식으로. 야, 그러면 이번에는 b를 좀 구해보자. 그럼 b를 구하려면 이번엔 또 어때? 요 놈하고 요 놈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잖아. 그치? 자, 그러면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그 아이를 좀 찾아볼까 봤더니 어때? 여기도 요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 여기도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동시에 있으니까 이거 x의 자리에 마이너스 1만 대입하면 첫 번째, 세 번째 항이 없어지겠네?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제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얼마? 2 플러스 6 마이너스 2. 자, 첫 번째 항 마이너스 1 대입했어. 없어졌겠죠? 두 번째 항 b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 됐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항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사라졌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없어지면서 좌변은 6이 됐고요. 우변은 3b가 됐죠. 고로 b의 값은 얼마야?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그치? 자, 이제 c만 구해보자. 그러면 c를 구하려면 어떻게 되겠어 또? 그렇죠. 요 두 개 항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럼 요 두 개 항을 동시에 없앨 수 있는, 동시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인수가 뭔고 봤더니 여기 x-2 있고요. 여기도 x-2가 있더란 말이야. 아하! 그 x의 자리에 뭘 대입하면 될 것 같아? 그렇지. 2 대입하면 되겠군.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좌변에 x의 자리에 2 대입하면 얼마? 8 마이너스 12 빼기 이렇게 되겠고, 우변은 요 x-2 얘 때문에 이게 없어지겠지. 그지? 또 두 번째 x-2 얘 때문에 여기 딱 없어지겠지. 그치? 그러면은 요 세 번째 항에 x의 자리에 2를 대입하면 c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얼마지? 좌변 마이너스 6인가요? 자, 우변이 6c가 되겠죠? 고로 c의 값이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우리 수치대입법을 이용해서 이 항등식의 미정계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정리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필수 예제 2번 볼게요. 자, 등식 2k-1의 x 더하기 k 플러스 1의 y 빼기
k-7은 0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 라고 했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밑줄 쳐야 되냐면은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 자, 여기다 밑줄 쳐. 그럼 이건 무슨 소리야? k의 자리에다가 뭔 수를 대입해도 식이 성립한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좌변에 제시되어져 있는 이 등식은 바로 k에 대한 항등식이야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고? k에 대한 항등식이겠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어떠한 i가 그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것은 자, 어떻게 풀어가면 되냐면 그 문자 k가 있는 항들끼리 묶고 또 없는 항들끼리 묶어서 우변은 0을 만들었을 때 어떻지? 그렇지. 항등식의 성질에 따라서 k 앞에 붙어있는 이 항의 값도 0이고 이 상수항도 0이 되게 만드는 미정계수를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놈을 쫙 다 전개를 해볼게요. 그럼 얘는 2kx-x ky 플러스 y 마이너스 k-7은 0. 자,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선생님이 제시한 대로 k가 있는 항들끼리 묶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했더니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k 이렇게 되었고요. 자, 없는 항들끼리 묶을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 됐더라. 여기까지 됐죠? 네, 그러면 이제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 이라는 방정식과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7은 0.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면 자, 이제 필요로 하는 x, y를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 이제 필수 예제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라고 했어요. 자, 그럼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라는 문장을 딱 접하는 순간 이 앞으로 나올 등식은 x, y에 관한 항등식이 되겠구나. 자, 요거를 딱 캐치를 하고 가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x-2y의 a 더하기 3y-x의 b 더하기 2x-3y는 0. 자, 요것이 성립할 때 상수 a, b의 값을 모두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주인공이 되는 이제 문자가 바로 뭐예요? x와 y이기 때문에 자, 주어진 식을 쫙 전개를 해서 x가 있는 것들끼리 y가 있는 것들끼리 아무것도 없는 것들끼리 묶겠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쫙 전개를 해볼게. 그러면 ax 마이너스 2ay 플러스 3by 마이너스 bx 플러스 2x 마이너스 3y는 0. 자, 이렇게 되었을 것이고요. 자, 그럼 x가 있는 것들끼리 묶겠어. 자, 묶으면 뭐가 될까요? a 마이너스 b 플러스 2x 이렇게 됐겠죠. 자, 그 다음 y가 있는 것들끼리 묶을 거야. 자, 이렇게 세 개 항을 묶었더니 자, 마이너스로 묶어볼까? 2a 마이너스 3b 플러스 3의 y는 0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이것이 x와 y의 자리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성립하게 만들려면 x 앞의 개수와 y 앞의 개수가 전부 0이 되게 만드는 a, b를 찾으면 되겠구나. 그러면 a-b가 마이너스 2가 될 테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쪽이 0이 되게 만드는 식을 쓰자면 2a-3b가 마이너스 3. 자, 그럼 또 요거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이제 만족하는 a, b의 값을 찾아낼 수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41페이지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 이렇게 한번 볼게요. 얘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 내용 자체가 뭐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어떤 fx라는 다항식을 뭐 숫자 나눗셈 하듯이 여러분들이 나눗셈 배웠으니까 제 fx라는 다항식을 자, gx로 나눴어. 자, 몫을 qx라 하자. 그리고 나머지를 rx라 하자. 자, 이런 문장이 나왔으면 이 나눗셈이 여러분들 제대로 계산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쓰는 검산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자, 우리 나누어지는 식인 fx를 구하려면 이거 어떡하더라? 그치? 나누는 식과 몫 qx를 곱하고
거기에다 RX의 형태를 더할 거야. 그치? 이거는 사실 요 나눗셈과 항등식이라는 부분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자 나머지 정리에서도 되게 유용하게 쓰이는 거니까 이 검산식은 꼭 알아두도록 하시고 자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 나누는 식과 자 나머지의 관계죠. 자 숫자에서도 여러분들 이 나누는 수보다 나머지가 항상 어때야? 작아야 나눗셈이 끝나는 거지. 그치? 그랬던 것처럼 이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도 쌤이 설명은 했지만 이 나누는 식의 차수가 반드시 나머지의 차수보다 어때야 된다? 높아야 돼. 그래야 이제 나머지가 딱 남고 그 나눗셈이 끝나는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그치? 사실 뭐 그 이외에 조금 더 자세한 것은 나머지 정리해서 쌤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 자 얘는 바로 필수예제 4번, 5번을 가지고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어떻게 미정계수를 구하는지 연습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42페이지 필수예제 4번 보겠습니다. 자 다항식 x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 되도록 a, b의 값을 정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거 우리 세로 나눗셈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거 무슨 상황인 거야? x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자 몫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치? 그럼 내가 얘를 qx를 합시다. 그랬을 때 나머지가 2x 마이너스 1이 되려면 a와 b가 어떤 값이어야 되니? 인 거야. 자 그럼 쌤이 가르쳐드렸던 방식대로 자 검산식을 이용해 볼게요. 그럼 x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얘는 뭐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에 그렇지 몫이 qx가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2x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a, b의 값을 어떻게 구할까? 지금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치? 자 그래서 얘는 가만히 보면 지금 나누었을 때 이제 몫의 형태가 이제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개수비교법과 자 수치대입법 중에 자, 수치대입법을 써보려고 하는데 자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요 나누는 식의 형태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 되지? x-1 곱하기 x-2로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치? 그럼 이건 쌤 지우고 다시 한번 써볼게. 자, 이 나누는 식을 인수분해가 된 형태로 고쳐서 x-1 곱하기 x- 자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모르는 문자는 몇 개예요? 2개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식을 2개를 찾아내야 A, B를 구할 수 있잖아. 그 식 2개를 찾아낼 수 있는 팁이 바로 요 QX 앞에 곱해져 있는 이 식이죠. 왜? 내가 QX가 뭔지 몰라도 돼. 이 값이 0이 되게 만드는 X나 이 값이 0이 되게 만드는 X를 대입하면 나는 이 전체 항을 모두 사라지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요 X의 자리에 1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좌변은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되겠고 자 X에다 1을 대입하면 이제 요 놈에 의해서 이 항이 쏙 없어지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에 X의 자리에 1을 대입하면 2-1이니까 1 이렇게 됐더라.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A 플러스 B의 값이 0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이번엔 또 X에다 뭘 대입하면 될까? 2를 대입해 보면 되겠지? 그러면 좌변은 8 플러스 2a 플러스 b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요놈에 의해서 qx가 곱해져 있는 항 날라가겠고 자 여기에 x의 자리에 2를 대입하면 얼마? 3이 되겠군.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얘는 2a 플러스 b의 값이 마이너스 5가 되므로 자 2씩 빼볼까요? 빼면 얼마? 마이너스 a는 5가 되니까 a의 값이 마이너스 5가 되고 그럼 b의 값이 얼마? 플러스 5가 되겠구나. 그치? 요거를 알 수 있겠죠. 뭔가 계산이 틀린 것 같은데?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인데 2x 마이너스 1이라 했네. 요거 플러스로 고쳐서 한번 계산해보세요. 아시겠죠? 이거 계산해보고 안 되면 쌤한테 다시 질문해. 자, 그 다음에 자 2번. 자, 다항식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가 이번에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는 이랬어. 그럼 내가 몫을 qx라 하면 나누어 떨어졌다라는 건 어때? 그치?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이제 a, b의 값을 어떻게 구할고 보니까 자, 1번과 내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누는 식의 형태가 어떻습니까? 그치? 예쁘게 인수분해가 되는 구조가 되면서 이 항을 0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x의 값을 손쉽게 2개 찾아낼 수 있었어. 근데 요 2번 문제를 보면 qx 앞에 곱해져 있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어때요? 인수분해가 안 돼. 그치? 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얘를 어떤 적절한 수치 대입법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가 없음을 알아. 왜냐하면 qx의 정체를 내가 모르니까. 그치?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qx 자, 몫의 형태를 내가 추정을 해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일단 요 놈하고 요 놈하고 곱했을 때 우리는 좌변에 있는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의 꼴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치? 그러면 내가 qx의 형태가 어떤 형태일 거야 라고 예상할 수 있냐면 일단 최고차항이 개수가 1인 x의 세제곱이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최고차항과 여기에 있는 최고차항을 곱했을 때 x세제곱이 나오려면 어때야 돼 이거? x 이렇게 되면 되겠구나.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상수항이 2네. 그럼 상수항이 2라는 건 여기에 있는 상수항과 여기에 있는 상수항을 곱해서 플러스 2가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내가 이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x 플러스 2가 되겠네 라는 거 알 수 있지. 그치?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뭐 쫙 전개를 해서 이제 개수 비교를 해도 되지만 조금 더 영리하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요거 지우고 자, 어떻게 하냐면 나는 어차피 2차항의 개수와 1차항의 개수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그치? 자, 2차항의 개수는 우변에서 전개해서 2차항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누구야? 요 놈하고 요 놈이잖아. 그러면 2x제곱과 플러스 x제곱이 되어서 3x제곱이 될 테니 좌변에 있는 a와 비교했을 때 얘가 3이 되겠군 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1차항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누가 있어요? 그치? 요 놈하고 요 놈하고 곱했을 때. 다시 말해서 요 2x와 플러스 x를 더해가지고 3x 이렇게 만들어냈을 테니 이 좌변에 있는 1차항의 개수인 b가 얼마가 되겠구나? 3이 되겠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